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올레드 수요에 대비해 축구장 14개 크기의 세계 최대 올레드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혼한 뒤 3년 안에 연금 분할을 청구하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외국계 투자회사로 위장하는 금융사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년 이상 무잔고, 무거래 계좌의 경우 은행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유망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투자에 본격 나섭니다. 수년 내 폭발적으로 증가할 올레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 단위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 파주에 신규 P10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1조 8,4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P10 공장은 9세대 이상 초대형 올레드 생산 라인과 플렉서블 올레드 라인으로 구성된 올레드 중심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장 부지는 축구장 14개를 합친 규모로 직전 공장인 P9보다 1.5배 크고 높이도 100m가 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됩니다. 연내 공장 착공을 추진해 2018년 상반기에는 첫 생산 라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CEO는 P10 공장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올레드를 통해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라며 P10을 반드시 세계 올레드 산업의 허브로 육성해 디스플레이 강국의 위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8월 LCD 생산 20주년 기념 중장기 전략 발표에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LCD에서 올레드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투자의 중심을 올레드로 전환하고 오는 2018년까지 P10 공장에 총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OLED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니즈에 맞추기 위해 파주 공장의 세계 최대 규모의 P10 OLED 건물을 조기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100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과 직간접 인원 35만 명의 고용 창출 유발 및 경제 파급 효과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결정 소식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24일부터 상승세를 보여온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2.19% 오른 25,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이혼한 뒤 3년 안에 연금 분할을 청구하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분할연금 선 청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김성은 기자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해 놓으면 나중에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수급권을 따놓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수급권이 없어지거나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 뒤 국민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유지 기간과 이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하고서 한참 시간이 흘러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처럼 분할연금을 받기 힘든 현행 제도가 개선돼 이혼하더라도 3년 내 청구만 하면 손쉽게 국민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 이제 노소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정적인 노 보장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느는 것을 감안해 복지부는 분할연금 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원화 가치가 내년 말까지 12%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스 레데커 모건 스탠리 글로벌 외환투자전략 부문장은 다음 달 3일 유럽중앙은행이 강력한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서면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아시아 통화도 약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RBC 캐피털 마켓은 내년 말 원달러 환율이 1,310원, 코메르스방크는 1,300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준열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화의 상대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로화의 추가 약세는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최대 세일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막이 올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란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리키는 말로 현지 시간으로 27일 0시부터 대규모 세일에 들어갑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입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정부가 기획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쇼핑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원조 불프에 대한 쇼핑 열기는 예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불프 직구에서는 전통적인 인기 품목인 의류와 함께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인테리어 제품, 주방용품과 식기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이번 불프를 대비해 배송비 포함 $200 이하 직구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목록 통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들도 한국 직배송, 한국어 서비스 등 많은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불프 직구 규모가 작년보다 20%에서 3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적금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주식 등 대부분의 재테크 수단에서 낮은 수익률이 지속되면서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으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업체들은 돈을 모아 투자를 하는 대신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쓰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함께 최근 금융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업계에서는요, 이 금융사기 업체들이 끌어놓은 돈만 최소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네, 기준금리가 연 1.5%까지 떨어져 정상적인 금융투자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운 금융사기 업체들의 쉽게 유혹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2011년 48개에 불과했던 유사수신 업체는 지난해 11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최근 금융사기 업체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을 해외와 연관짓거나 유명하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을 주로 미끼로 내세우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차리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정은규 기자, 해외와 연관을 짓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품을 내세운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 금융사기 업체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글로벌 투자회사의 한국 지부라고 포장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투자 회사인 것처럼 겉모습을 꾸민 다음 어디선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접근이 어려운 상품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화폐나 FX 마진 거래인데요. 가상화폐 업체인 힉스코인의 경우 공산당이 세운 중국 국영기업 안난그룹이 힉스코인을 발행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한국 지부임을 내세웠습니다. 이 업체는 마치 고급 정보인 마냥 극비리라 중국 내 뉴스 등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며 지금 투자하면 5년 뒤 10배까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또 맥심 트레이더와 IDS 홀딩스는 FX 마진을 명목으로 내걸었는데요. 이들은 각각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기 업체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글로벌 투자 업체를 위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금융사기 업체들은 법인을 해외에 등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IP 주소도 해외에도 외국 기업인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외환거래 업체를 표방한 맥심 트레이더 역시 본사와 IP 주소를 미국에 등록해두고 뉴질랜드에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했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들의 해외 법인은 하지만 유령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 배후에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성업 중인 수백 개의 해외 사이트 법인 설립 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이들은 1,0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고 2주일 안에 원하는 나라의 IP 주소와 해당 국가 언어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줍니다. 해외 법인 등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번역 행정사나 관련 컨설팅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면 5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미국 현지에 등록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재택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금융사기마저 점점 더 치밀해지니까 참 큰일입니다.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 마련 중인가요? 네, 우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은 금융사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당장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금감원 등의 감독 대상을 제도권에 등록된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금융사기 업체들도 대부분 감독을 피하기 위해 금융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감원이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적용인데요. 이마저도 금감원의 감독 권한이 없어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 형식상 법인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상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 수사에 나서더라도 사기업체가 고소인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고소를 취하시켜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등록되지 않고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은 투자자들 스스로가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 투자 또 해외 본사 등 금융 사기 업체들의 수법을 평소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5,000명 정도에 머물던 청년 해외 취업자 수를 국가별 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내후년에는 10,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진출이 유망한 15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직종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을 겨냥해선 인력 수요가 많고 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정보기술 직종 등을 중심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청해진 대학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에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해외 취업 장벽을 낮추고 올해 개통한 해외 취업 알선 정보망인 월드잡 플러스를 통해 물가와 집값 등 생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년 이상 무잔고, 무거래 계좌의 경우 은행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일단은 먼저 해지를 하고 본인이 가상계좌를 유입을 합니다.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를 유입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질 거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등의 콜센터를 만들어 놓고 조선족을 시켜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은행 계좌입니다. 노숙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장기 미사용 계좌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무잔고 무거래 계좌를 은행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늘 주영환 기획재정부 차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0대 과제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문 정보를 이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만듭니다. 아울러 10%대 중간금리 대출 출시와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이 10대 개혁과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고 내 돈 맡아서 이렇게 불려주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개혁하고 경쟁하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는 현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금융개혁을 위해 10월 16일 김광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석훈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과 여의도 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학계, 현장 전문가들로 출범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중 절반은 취업 후 1년 안에 일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지속 일자리 비중이 52.2%에 그쳤습니다. 반면 30대는 지속 일자리 비중이 73%, 40대와 50대는 각각 75.7%와 74.5%로 모두 70%를 넘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지속 일자리 비중이 71.8%였지만 여성은 64.8%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작년 전체 일자리는 모두 1,705만여 개로 전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처음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지 못한 20대가 일단 취직하고 본 뒤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올해 전국에서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돕고 있는데요. 이 혁신 성과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15 창조경제 박람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조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자동차 휠입니다. 기자가 한 손으로 무리 없이 들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고 10배 강함으로써 이러한 가볍고 강한 성질을 이용해서 항공기라든지 자동차의 경량화에 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서는 버스의 CNG 용기에 대해서 철 대신에 탄소 섬유를 활용함으로 해서 버스 한 대당 500kg 정도의 경량화가 되어 연료비가 감소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을 하고 모바일로 홈쇼핑을 보면서 곧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박람회는 삼성, LG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 등 1,100여 개 기업과 기관, 단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외국 기업들도 첨단 기술과 결합한 아이디어 제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신기술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이번 박람회의 초점은 국민들이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애니메이션, 그리고 매직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가족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체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내일을 창조하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창조경제 박람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기아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JBK 컨벤션홀에서 더 뉴 K3를 선보였습니다. 더 뉴 K3는 3년 만에 내장과 외장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고 연료 효율성을 높인 부분 변결 모델입니다. 더 뉴 K3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키워 볼륨감을 주고 수평적 이미지의 뒷 범퍼를 채택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디커 스티어링 휠을 적용했습니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어드밴스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등 안전과 편의 사양도 늘렸습니다. 연비는 기존 모델 대비 리터당 2% 향상된 14.3km, 최고 출력은 132마력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늘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기념식에서 주택건설협회는 협회 창립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 등을 수여했습니다. 또 협회 창립 30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상 상영과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문경 협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협회 창립 30주년인 올해를 협회 100년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6,500여 주택건설업체들의 단체인 주택건설협회는 전국에 13개 시회와 도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 2월 27일 주택사업자들의 자생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로 창립된 이후 1993년 법정법인인 지금의 대한주택건설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화이트진로가 이달 30일부터 소주 출고 가격을 5.62% 인상합니다. 다른 소주 업체들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3개월 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보다 0.1% 하락했습니다.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성큼 다가온 추위에 겨울옷 장만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매를 하려니 종류는 다양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명한 소비를 통해 따뜻한 겨울 나는 방법 센즈라이프에서 알려드립니다. 외투를 뚫고 들어오는 싸늘한 바람에 점점 더 몸을 움츠리게 되는 계절입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옷 챙겨 입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내의만 잘 챙겨 입어도 체감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옷 스스로 열을 낸다는 발열 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능성 레인은 피부 표면의 수분을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 따뜻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 더욱 많은 고객들이 찾고 계십니다. 매년 기능을 더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발열 레이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발열 레이는 내복과 같은 속옷과 함께 최근에는 니트, 청바지, 목도리, 모자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됐습니다. 다양한 디자인들 가운데서도 야외 활동 정도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기능성 레인은 얇은 두께부터 도톰한 두께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되는데요. 얇은 두께 제품은 슬림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고 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께는 기모 가공을 더해 더욱 따뜻한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를 챙겨 입었다면 겉옷으로 마무리해야겠죠. 겨울철 외투로는 최근 디자인과 보온성을 겸비한 다운 재킷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운 재킷 잘 고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다운 점퍼와 같이 겉감과 속감으로 구성된 의류는 내부 상태가 어떤지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파악할 수 없어서 제품의 태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 인증 기관인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 시험 분석 후 최고의 다운을 사용하였음을 인증하는 마크인 엑셀 골드 다운 마크가 부착된 택이 붙어있는 제품을 구입하면 좋습니다.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지만 팔목 부위에 600 혹은 700이라는 숫자 많이 보셨죠? 바로 필파워 수치인데요. 같은 중량일 경우 바로 이 필파워가 높을수록 보온력이 좋습니다. 필파워란 다운 30g을 48시간에서 72시간 압축한 후 압축을 풀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부피를 의미합니다. 필파워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제품입니다. 초경량 다운은 활동성이 편하게 가볍고 디자인으로 있는 것이고 헤비 다운은 보온성이 좋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유용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다운 충전재의 원산지 확인입니다. 충전재는 시베리아, 헝가리, 폴란드산 등을 고급으로 칩니다. 추운 지방에서 서식하는 거위나 오리일수록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특성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추운 지방에서 자란 거위나 오리가 탄력이 더 좋고 보온성에 더 좋습니다. 다운 재킷 선택 시에는 솜털과 깃털의 비율을 뜻하는 충전도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솜털과 깃털의 비율이 8:2 이상이 되어야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운프루프 가공이 되어 있으면 봉제선 사이로 털이 새는 것을 방지해 보온력이 우수하고 오래 입어도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겉감 소재의 가공법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에서 오전 사이 서울, 경기와 충청, 전북으로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이후 구름만 많은 하늘에 야외 활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늦은 오후부터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토요일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위에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무척 추웠죠. 화천 광덕산은 영하 15.1도까지 떨어졌고요. 대관령도 영하 9.3도, 서울도 영하 7.3도까지 떨어져서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종이 0도 안팎으로 한겨울 추위를 보이겠지만 일요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는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북동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고 중서부로 새벽에서 오전 사이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의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 속초 1도에서 7도, 울진 0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북도 오전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 광주 2도에서 9도, 부산 3도에서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다가 수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번 통계청의 일자리 통계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와 청년층의 직업 안전성이 위태롭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